오늘도 색다른 직업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의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영, 기획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이제 날씨가 제법 겨울 같아진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고 나니 확실히 춥네요. 네, 안 그래도 오늘이 24절기 중에 20번째 절기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설이요? 절기 중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소설은 양력 11월 23일경으로 이날에 첫눈이 내린다고 소설이라고 한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진정한 겨울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24절기라는 게 생각보다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많은 지역에서 첫눈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오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첫눈이라니 단어만 들어도 설레네요. 저도요. 그런데 첫눈은 좋아하는 사람과 맞으면 사랑이 평생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없는 저는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네요. 에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남자친구라는 법 있어요?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죠. 민영 씨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첫눈을 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요. 동아인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첫눈을 맞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눈이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눈이 꼭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을 담은 제목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엑소의 첫눈.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림이랍니다. 그림은 항상 있어 왔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관련된 이색 직업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선영씨가 소개할 사라진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바로 유럽의 실루엣 화가랍니다. 화가의 많은 분류 중 하나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던 직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실루엣 화가는 실루엣이 비치는 종이 조각이나 천을 오려내 그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이들은 눈대중과 나름대로의 적절한 비율로 실루엣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실루엣만을 전문적으로 그려주는 화가가 나타나게 된 거죠? 1700년대 후반에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실루엣을 수집하고 사람들의 실루엣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일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리하여 나중에는 실루엣을 그려주는 실루엣 기계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루엣 기계요? 되게 독특한 기계네요. 이 기계는 재현인물 앞에 등을 가져다 놓고 그 불빛을 통해 유리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했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심지어 실루엣 로봇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저렇게 많은 기계가 발명될 만큼 실루엣의 유행이 대단했나 보네요. 그런데 기계나 로봇이 있는데도 실루엣 화가가 필요한가요? 기계들이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와는 차별되는 점 때문에 이들은 선호되었답니다. 기계는 정확했지만 뻣뻣한 느낌을 주었어요. 실루엣을 해석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뻣뻣한 느낌은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하긴 몇몇 물건이나 작품들을 보면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의 느낌을 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민영씨, 혹시 실루엣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실루엣이라는 용어는 과거 프랑스의 재무장관 드 실루엣 백작의 이름에서 따온 거랍니다. 그런데 왜 드 실루엣 백작의 이름에서 용어를 따온 건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절약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벽에 화려한 초상화 대신 실루엣만을 걸어둔 성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서 따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선영씨, 이러한 실루엣 화가들은 어떻게 자신의 일거리를 찾았던 건가요? 이들은 유원지, 술집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자주 출몰했다고 해요. 이러한 곳에서 가위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만들어도 좋은지 물어보았답니다. 또한 실루엣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죠. 저렇게 실루엣을 그리면서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니 생각보다 실루엣 예술의 인기가 엄청났나 봐요. 네,
초기의 실루엣 예술은 순수한 그림자의 축소판이었다면 시간이 가면서 화려한 액세서리나 옷이 두드러지는 실루엣이 유행했어요. 또한 여러 인물들이 한꺼번에 담긴 실루엣 초상화도 유행했답니다. 실루엣 예술은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영씨, 이러한 실루엣 화가가 왜 사라지게 된 거죠? 실루엣 예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순간에 사라질 유행일 뿐이라는 점이었죠. 또한 그림자의 해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많았답니다. 사람의 생계와 관련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면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직업이었던 거군요. 선영씨가 소개한 직업이 사라진 직업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직업이랍니다. 어떤 걸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직업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빨리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주세요. 다이나믹 듀오의 있어줘. 짙은 안개를 찢고 널 향해 비상등을 누르고 운전해 불면의 밧줄에 묶여 뒤척이다 등을 돌아놓은 너에게 조심스럽게 돌려 안아준 다음 토닥토닥해 우린 밤을 꼬박 세우고 속 얘기해 간단한 노래 듣고 왔으니 어서 소개해주세요. 오늘 민영씨가 소개할 현대 이색 직업은 뭔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민속 그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포크 아티스트랍니다. 포크 아티스트요? 어떤 일을 하길래 민속 그림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건가요? 이들은 민속 그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종 소품이나 장식품 등의 민속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답니다. 포크 아트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어요. 최근에는 포크 아티스트가 포크 아트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아직 저는 포크 아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민영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포크 아트는 그 민족의 풍속과 역사를 담은 흔적으로 인간의 생활 환경을 더 예쁘게 만들어보자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이러한 포크 아트는 유럽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포크 아트가 들어오게 된 건 호주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라고 해요. 그런데 민영씨, 이러한 포크 아티스트가 왜 생겨나게 된 건가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인 여유와 감성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도 많이 상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흥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선영씨 말처럼 기계 생산과 컴퓨터에 의존한 예술품들이 나오는 현대에 옛 감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포크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민영씨, 이러한 포크 아트가 이용되는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에는 인테리어나 가구 디자인뿐만 아니라 작물의 그림을 그리는 패션 페인팅도 유행한다고 해요. 또한 네일아트나 액세서리 디자인에도 포크 아트가 등장한답니다. 민속 그림이 담긴 네일 아트라니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포크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밑바탕이 필요한가요? 포크 아티스트 자격증은 현재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원에서 실력을 쌓은 뒤에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할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게 포크 아트의 매력이기도 해요. 전 정말 미술에는 소질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포크 아티스트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포크 아티스트들 가운데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걸요. 더 중요한 것은 포크 아트에 대한 사랑이랍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바랄 수가 없거든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 거군요. 돈을 바라고 이 일을 택할 수는 없겠군요. 네, 하지만 포크 아티스트들은 수업, 학원 운영, 작품 판매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입도 천차만별이죠. 오늘 포크 아티스트에 대해 알고 나니 괜히 포크 아트가 그려진 물건들이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민영씨, 오늘 저랑 같이 사러 갈까요? 좋아요. 그래도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과소비는 안 하기로 해요, 우리.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스티의 막상. Baby 날 보고 싶었다고 Maybe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넌 나를 보채고 또 투정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노래 듣고 왔으니 빨리 알려주세요. 오늘 민영씨가 소개해줄 세계의 이색 직업은 뭔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미국의 애견 제빵사랍니다. 애견 제빵사라면 강아지들이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인가요? 네, 애견 제빵사는 강아지를 위한 건강 음식, 애견 푸드 조리법, 영양, 재료의 성분 분석 등에 의한 지식으로 애견들이 좋아할 비스킷, 빵 등을 만드는 일을 한답니다. 강아지만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직업도 있다니. 역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러한 애견 제빵사가 왜 미국에서 생겨나게 된 건가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인들한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고 보니 세계에서 애완동물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은 반면 미국은 애완동물의 도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미국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애완동물의 먹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애견 제빵사는 손으로 일일이 먹이를 만들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거고요. 먹이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강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주인들에게는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애견 제빵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네요. 선영 씨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못 키우거든요. 나중에 독립하게 된다면 꼭 키울 거예요. 선영 씨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웨이브. 어제는 있던 게 오늘은 없던 건 어쩌면 당연해. 어제의 사랑이 이별이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해. 약간의 울림과 적당한 설렘.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신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